오늘은 완전 기본으로 돌아가서 특허란 무엇이고, 특허는 어떻게 받는 것이고, 또 그 절차는 어떤 것인지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이 영상만 보셔도 내가 특허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겠구나 라는 감이 오실 겁니다. 먼저 특허란 무엇일까요? 특허법에서는 특허란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하는데, 이런 어려운 소리는 일단 제쳐두고 특허란 쉽게 말해서 나의 발명, 나의 기술 또는 나의 창작물을 나만 사용할 수 있고 남들은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일종의 독점권입니다. 대부분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독점 행위를 거의 죄악으로 보고 아주 강력하게 규제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특허라는 것은 법이 인정하는 몇 안 되는 독점권 중에 하나다라는 점에서 특별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날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런 특허라는 독점권을 인정을 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이해하기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요즘 자주 얘기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로 한번 예를 들어보죠. 어떤 제약회사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료제를 찾기 위해 수많은 물질들을 합성하고 또 후보 물질을 선별하고, 그리고 진짜 이게 효과가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거액의 비용을 투자해서 임상실험도 몇 년 동안 진행한 끝에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를 만들어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만약 특허라는 제도가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다른 제약회사들이 너도 나도 따라서 이 치료제를 만들어서 팔겠죠.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이 치료제를 처음으로 개발해낸 회사는 그렇게 수많은 노력, 시간, 돈을 들여서 결국 남 좋은 일만 시켜주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은 좋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기술을 너도 나도 생산해서 팔면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기업들이 기술 개발에 투자를 하려고 할까요? 전혀 아니겠죠. 열심히 돈 들여서 개발을 해봤자 남 좋은 일만 시켜주는 거니까요. 연구소나 대학교 등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결국 그 사회의 기술 발전이 멈추고 산업이 정체되겠죠. 그래서 특허법에서는 특허 제도의 목적이 기술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특허란 국가 전체의 기술 발전에 필수적인 제도이다 보니 공산주의적인 성격이 강한 국가들조차 특허를 도입해서 특정 기술에 대한 독점권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형태의 기술들이 특허의 대상이 되는 걸까요? 특허의 대상이 되는 기술을 발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인공적으로 제조된 물건, 그리고 이 물건을 제조하는 방법, 이것들이 바로 발명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분석 방법, 처리 방법, 통신 방법 등 다양한 방법에 대한 기술들도 발명이 될 수 있고, 국가에 따라서는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특정 용도, 생물, 유전자, 소프트웨어 등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형태의 발명이면 다 특허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특허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수많은 조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조건이 바로 신규성과 진보성입니다. 신규성이란 어떤 발명이 이 세상에 없었던 새로운 것이라는 의미고, 진보성이란 어떤 발명이 세상에 없었던 새로운 것일 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발명과 비교를 해보아도 큰 차이가 있는 독창적인 것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진보성은 신규성을 갖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명에 있어서 결국은 진보성을 갖는 것인지 여부가 제일 중요한 논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어떤 발명이 세상에 없었던 새로운 것일 뿐만 아니라 기존 발명과 비교를 해도 큰 차이를 갖는 독창적인 것일 때 그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발명이 신규성 또는 진보성을 갖는지 여부는 결국 사람이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상황마다 달라질 수가 있고요. 이러한 판단을 최대한 객관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가이드라인과 판례들이 존재합니다. 이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앞으로의 영상들을 통해서 풀어나갈 계획입니다. 이제 특허란 무엇이고 어떤 것들이 특허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대충은 감을 잡으셨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특허를 받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발명을 해서 특허를 받고 싶다면 먼저 특허청에 특허 출원을 해야 합니다. 특허 출원이란
내 발명이 특허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심사해달라라는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허 출원을 할 때는 발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어떤 범위까지의 발명을 특허로 받고 싶은지를 기재한 출원 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 이 출원 명세서는 작성 방법이 어렵고 까다로운데 특허 등록의 성패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업으로 하는 대리인, 즉 변리사한테 특허 출원을 의뢰하게 됩니다. 발명자와 변리사의 협업을 거쳐 특허 출원이 완료되면 특허청에서 심사관이라는 공무원이 이 특허 출원이 특허 등록될 자격이 있는지 심사하게 됩니다. 심사관이 첫 심사 의견을 줄 때까지 통상 1년 내외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지만 심사를 언제까지 끝내라 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심사관마다 천차만별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선 심사라는 제도를 이용하면 통상 2, 3개월 내에 심사 의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사관은 심사 의견을 통해 이 특허 출원이 등록 가능한지 여부를 통지합니다. 심사관은 웬만하면 조금 보수적으로 판단을 해서 특허를 내줄 수가 없다는 의견, 즉 거절 이유를 통지하는데요. 이는 출원되는 발명들마다 무분별하게 등록을 허용하다 보면 대중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의 영역이 남아나지를 않게 돼서 대중들이 큰 피해를 입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거절 이유를 한 번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특허를 출원한 발명자, 즉 출원인에게는 이 거절 이유가 왜 잘못되었고 본인의 발명이 왜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때 특허 법률적인 측면에서의 논리 주장도 필수적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변리사가 업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심사 의견이 나오면 이에 반박하고 또 심사관이 반박 의견을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재반박할 수도 있고 또 이에 재반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티키타카 과정들을 거쳐서 특허가 허용이 될 수도 있고 끝까지 특허 가능 의견을 받아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등록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허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다면 등록료를 납부하고 특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본인의 발명에 대한 독점권, 즉 특허권이 생기는 것이죠. 그럼 이 특허권은 평생 유지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특허권은 등록한 날부터 출원 후 20년까지 존속합니다.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특허를 출원한 날이 2010년 1월 1일이고 특허를 등록한 날이 2015년 1월 1일이라면 특허권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30년 1월 1일까지 유효하게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끝나면 특허권은 소멸하게 되고 당연히 다른 사람들은 그 발명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특허의 의미와 절차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특허에 대해 좀 더 깊게 들어가다 보면 다소 복잡하고 어려운 이슈들도 있지만 흥미로운 이슈들도 많이 있는데요. 앞으로의 영상들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